안녕하세요, 여러분. 약간은 풀린 날씨 어떠셨나요? 오늘은 캐서린 맨스필드의 단편 인형의 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이기를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형의 집, 캐서린 맨스필드. 얼마 전 베넬신의 집에서 휴가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간 헤이 부인이 감사의 표시로 버넬신의 아이들에게 인형의 집을 보냈습니다. 짐꾼이 커다란 인형의 집을 정원에 내려놓자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릴 고모가 코를 감싸지며 말했습니다. 아유, 페인트 냄새가 왜 이렇게 지독해? 건강한 사람이라도 이 냄새를 맡으면 병이 나겠어. 그래서 인형의 집은 정원에 더 두었다가 페인트 냄새가 사라진 다음 집 안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한여름이라 밖에 두어도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참지 못하고 재빨리 포장을 풀었습니다. 와, 인형의 집은 전체가 진한 녹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빨간색 지붕 위에는 하얀 테두리가 있는 2개의 빨간 굴뚝이 있었습니다. 문은 노란 문이었습니다. 인형의 집에는 4개의 창문이 있었습니다. 하얀색 나무를 엮어서 만든 창틀에는 진짜 유리까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칠한 베란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집에서 페인트 냄새가 조금 나면 어때요? 페인트 냄새조차도 향긋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새 물건에는 원래 새로운 냄새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빨리 열어봐요. 아이들이 제잘거렸습니다. 인형의 집 안을 들여다보고 싶다고요? 문제 없습니다. 작은 칼만 있으면 열 수 있으니까요. 와, 거실, 부엌, 식당, 2개의 침실, 집안이 한눈에 다 들어왔습니다. 어때요? 좋은 방법이죠? 왜 다른 집들은 이렇게 열지 않을까요? 재미있을 텐데. 초인종을 누를 때 집 전체를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아주 깊은 밤, 하느님과 수호천사가 이 세상을 돌아볼 때에는 인형의 집을 여는 것처럼 우리들의 집을 열어볼지도 몰라요. 야, 너무너무 멋지다. 버넬신의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벽에는 예쁜 그림 액자가 걸려 있었고 부엌을 제외한 다른 곳의 바닥은 전부 용단이 깔려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긴 털이 덮인 붉은 소파가 있었고 침실 침대에는 진짜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식당의 탁자에는 하얀 레이스가 덮여 있고 부엌에 있는 탁자 위에는 컵과 주전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난로도 있고요. 캐지아는 식당 탁자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등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등 안에는 기름 같은 것이 들어 있어서 흔들면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진짜 불이 켜질 것 같았거든요. 물론 진짜로 불을 붙일 사람은 없겠죠? 다음 날 아침 버넬신의 아이들은 친구들에게 인형의 집을 자랑하기 위해 서둘러 학교로 향했습니다. 내가 말할게. 이사벨이 말했습니다. 내가 제일 크니까 너희들은 나중에 보충 설명해.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사벨은 항상 으스댔지만 그녀의 말은 항상 옳았습니다. 로티와 캐지아는 큰언니니까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은 길가에 들꽃을 보면서 조용히 걸었습니다. 누굴 먼저 데려와서 인형의 집을 보여줄지 내가 결정하겠어. 엄마가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이사벨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인형의 집이 정원에 있을 때 한 번에 2명씩 데려와서 보여주어도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집안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떠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사벨이 인형의 집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조용히 정원에 서서 구경만 하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히 걸었지만 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시작종이 막 울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버넬신의 아이들은 출석을 부르기 전에 모자를 벗고 얼른 줄을 섰습니다. 이사벨은 무슨 큰 비밀이라도 있는 것처럼 목소리를 낮추어 옆에 서 있는 몇몇 친구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수업 끝나고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수업이 끝나자 이사벨은 친구들에게 애워싸였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은 앞다투어 이사벨을 옆에 앉으려고 애를 썼고 서로 자기가 이사벨과 가장 친한 사이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운동장 구석에 있는 커다란 소나무 아래에서 여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제잘대고 있었습니다. 다만 두 아이만이 멀찌감치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바로 켈베이신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친구들의 모임에서 항상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이사벨의 부모를 비롯한 다른 많은 부모들이 이 학교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자신들의 딸을 이 학교에 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이곳밖에 없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 딸이건 부잣집 딸이건 또 지위가 높은 집 딸이건 낮은 집 딸이건 간에 모두 한데 섞여서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집 딸과 부잣집 딸은 확실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버넬신의 아이들을 포함한 많은 아이들이 켈베이신의 아이들에게는 말을 걸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들도 자기 아이들이 켈베이신의 아이들을 멀리하라고 시켰습니다. 선생님마저도 다른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미소를 보냈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목소리와 표정이 금세 달라졌습니다. 그 아이들의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러 다녔습니다. 켈베이 부인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켈베이 씨는요? 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켈베이 씨가 감옥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세탁부와 죄수의 아이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언제나 다른 집에서 얻어온 천을 이어 만든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언니인 라엘은 뚱뚱하고 죽은 개 투성이었는데 버넬신에서 얻은 녹색 식탁보로 만든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옷 소매는 로간네 집의 붉은 커튼을 기워서 만들었고 머리에는 어른이 쓰는 낡은 모자를 쓰고 커다란 붉은 띠를 맸습니다. 동생인 엘스는 긴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자모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남자 신발을 신고 있어서 더욱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두 자매가 이렇게 이상하게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웃지 않고 배기겠어요? 게다가 엘스는 성냥개비처럼 마른 아이였습니다. 볏짚 같은 머리카락에 눈이 아주 커다래서 마치 흰색 부엉이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웃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언제나 언니의 치맛자락을 꼭 붙잡고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운동장에 있을 때나 학교에 갈 때나 늘 앞에는 라엘이 서고 뒤에는 엘스가 섰습니다. 엘스는 무엇인가 해달라고 하거나 숨이 찰 때에만 언니의 치맛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면 라엘은 걸음을 멈추고 동생이 무엇을 해달라는 것인지 뒤돌아보곤 했습니다. 그 자매는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눈빛만 보아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한쪽 구석에 앉아서 이사벨과 아이들이 하는
이사벨과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라일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멍청하고 부끄러운 듯한 웃음을 띠고 있었고 엘스는 그 큰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습니다. 이사벨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인형의 집에는 용단도 깔려 있어. 얼마나 멋진데. 침대 위에 깔려 있는 이불은 진짜 이불이야. 난로와 오븐도 꼭 진짜 같아. 언니, 등을 빼먹었잖아. 이사벨이 말을 마치자마자 케지아가 재빠르게 말했습니다. 아, 맞아. 조그마한 등도 있었지. 노란색 유리로 만들어서 식탁 위에 올려놓았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야. 그 작은 등이 제일 멋있어. 이사벨이 등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설명하고 만 것 같아 케지아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케지아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사벨은 2명을 뽑아 오후에 함께 인형의 집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에미와 레나가 그 주인공이 되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인형의 집을 구경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사벨에게 더욱 친절하게 굴었습니다. 아이들은 손으로 이사벨의 허리를 감싸고 함께 걸으며 소근소근 달콤하게 말했습니다. 이사벨, 나의 좋은 친구. 오직 켈베이신의 아이들만이 쓸쓸하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날이 갈수록 많은 아이들이 인형의 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형의 집에 대한 소문은 멀리 퍼졌고 마침내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녁 먹는 시간에도 인형의 집에 대해 이야기하느라 양고기 샌드위치와 버터를 듬뿍 바른 커다란 과자를 싸가지고 소나무 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너 인형의 집 봤니? 진짜 너무 멋있더라. 넌 아직 못 봤지? 모두들 인형의 집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켈베이신의 2 아이도 그 아이들에게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기들의 딸기잼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말입니다. 빵을 싼 신문지에는 빨간색 잼이 여기저기 뚝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케지아가 한 번은 어머니에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엄마, 켈베이신의 아이들에게도 인형의 집을 보여주면 안 돼요? 딱 한 번만요. 물론 안 된단다, 케지야. 왜 안 되죠? 저리 가. 귀찮게 굴지 말고 왜 안 되는지 너도 잘 알잖니? 마침내 켈베이신의 2 아이만 빼고 모든 아이들이 인형의 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형의 집에 대한 이야기도 점점 시들해졌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소나무 밑에서 켈베이신의 아이들이 신문지에 떨어진 잼을 핥아먹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숨어있는 외로운 2 아이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에미가 레나의 귀에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라일은 자라서 남의 집 종이 될 거야. 아, 정말 안 됐다. 레나가 작은 눈을 깜빡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물어볼까? 넌 못할걸? 에미가 어른 흉내를 내며 일부러 무시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나도 겁나지 않아. 레나가 벌떡 일어나서 아이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날 잘 봐. 잘 보라고. 레나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키득키득 웃으며 라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라일은 먹고 있던 샌드위치를 재빨리 쌌습니다. 엘스도 먹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라일, 너 크면 진짜로 남의 집 종이 될 거니? 레나가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라일은 한참 동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멍청하고 부끄러운 듯한 웃음을 띌 뿐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런 일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모두 웃기 시작했습니다. 레나는 라이를 놀리는 것이 무척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한 손을 엉덩이에 올려놓고 또 말했습니다. 내 아빠는 감옥에 있다며? 너는 죄수의 딸이야. 여러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멋있담? 아이들이 신이 나서 깔깔거리며 뛰어갔습니다. 어떤 아이가 긴 줄을 가져와서 아이들은 줄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높고 빠르게 그리고 이렇게 대담하고 어려운 동작을 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오후에 마차 한 대가 와서 버넬신의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집에 손님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사벨과 로티는 집에 손님이 오는 것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2층으로 올라가서 제일 예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러나 캐지아는 뒤뜰로 갔습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캐지아가 정원의 흰색 대문에 올라서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2개의 까만 점이 캐지아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점은 점점 커졌습니다. 점 하나는 앞에, 다른 하나는 뒤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라일과 엘스였습니다. 캐지아는 문에서 내려 들어가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두 아이는 기다란 그림자를 길 저쪽까지 늘어뜨리면서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캐지아는 다시 문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문 밖으로 밀면서 지나가는 엘스와 라엘을 불렀습니다. 안녕? 두 아이는 놀란 듯 뒤돌아보았습니다. 라일은 멍청하게 웃고 있었고 엘스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인형의 집을 구경하지 않을래? 캐지아는 발끝으로 땅을 콕콕 찍으며 말했습니다. 라일은 얼굴이 빨개지며 재빨리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싫어? 캐지아가 물었습니다. 라일은 숨이 막히는 듯 잠시 쉬었다가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그러셨대. 우리가 너희에게 말 걸지 않도록 주의시키라고. 그래? 캐지아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상관없어. 너희에게도 인형의 집을 보여줄게. 들어와. 지금은 아무도 없어. 그러나 라일은 더욱 빠르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정말 보기 싫어? 갑자기 라일의 치마가 뒤로 당겨졌습니다. 뒤돌아보니 엘스가 애원하는 얼굴로 라일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잠시 동안 라일은 머뭇거렸습니다. 엘스는 한 번 더 라일의 치맛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엘스는 한 번 더 라일의 치맛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결국 라일은 캐지아 앞으로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캐지아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마치 길 잃은 고양이처럼 라일과 엘스는 캐지아를 따라 정원을 가로질러 인형의 집이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이게 바로 인형의 집이야. 캐지아가 말했습니다. 잠시 온 세상이 숨을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한참 뒤 라일이 크게 숨을 내쉬었는데 마치 코를 고는 것 같았습니다. 엘스는 바위처럼 굳어져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내가 문을 열어볼게. 캐지아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캐지아가 인형의 문을 열자 두 자매는 고개를 쑥 들이밀고 집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거실이야. 이건 식당이고 저건... 캐지아, 베릴 고모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들은 동시에 몸을 돌렸습니다. 베릴 고모는 뒷문 앞에 서서 마치 자기 눈앞에 벌어진 광경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아이들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캐지아,
내가 켈베이신의 아이들을 정원으로 데려왔니? 저 아이들과 얘기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얘들아, 당장 나가. 다시는 오지 마. 베릴 고모는 화를 내며 정원까지 나와서 라헬과 엘스를 마치 닭 쫓듯 쫓아버렸습니다. 빨리 나가란 말이야. 베릴 고모는 차가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두 아이의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두 아이는 겨우 정원을 빠져나와 하얀색 대문을 밀었습니다. 말도 안 듣는 나쁜 아이 같으니라고. 베릴 고모는 케지아에게 눈을 흘겼습니다. 그리고 인형의 집 문을 세게 닫아버렸습니다. 베릴 고모는 켈베이신의 두 아이를 생쥐를 놀래키듯 달아나게 하고 케지아도 혼내주어 마음이 좀 가벼워졌습니다. 베릴 고모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켈베이신의 두 아이는 버렐신의 집을 빠져나와 한참을 달리다가 길가에 있는 커다란 빨간색 배수관 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라헬의 얼굴은 아직도 빨갰습니다. 라헬은 모자를 벗어서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두 아이의 눈에 병아리들을 거느리고 가는 어미닭과 우리 안에서 젖자기를 기다리는 젖소, 그리고 아름다운 목장이 그림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 아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엘스는 팔꿈치로 언니를 가볍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아까 일어났던 일들은 이미 잊었습니다. 엘스는 손가락으로 모자 위의 끈을 만지작거리면서 좀처럼 보기 힘든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 작은 등을 보았어. 엘스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두 아이는 조용히 앉아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